오빠 도쿄 언제 가요?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그럼 공항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오빠가 평소와 달랐으니까. 얼굴도 창백하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어디 아파요? 아니, 안 아파.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지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지혁은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최근 들어 가슴이 자꾸 조여왔거든요.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AP 회사 대표가 되면서 일이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지혁 씨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근병증이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심장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죽는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 이식.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았어요.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고 수술도 위험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한 달, 30일. 그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한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한테는. 이상철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고 편하게 살 때인데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지혁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호. 지은호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은호가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이지혁에게.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은호. 이지혁이 거절했던 은호. 하지만 AP 회사 일을 같이 하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이지혁도 은호를 다시 보게 됐어요.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진심인 은호가 좋았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고백하려 했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은 곧 죽을 테니까. 은호에게 희망을 주고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어요.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혼자 감당하기로.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도쿄 출장. 회사 일로 도쿄에 간다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마치 정말 출장 가는 것처럼. 수빈이 나왔어요. 오빠 조심히 다녀와요. 응, 잘 있어. 이지혁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수빈은 이상했어요. 오빠가 왜 이러지? 하지만 이지혁은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수빈은 그런 오빠를 보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오빠가 이상해. 수빈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빠 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어요. 수빈은 그걸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 진단서였거든요. 이지혁. 심근병증. 심장 이식 필요.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아프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수빈은 믿을 수 없었어요. 건강했던 오빠가. 왜 갑자기? 수빈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또 걸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수빈은 불안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도쿄에 간 게 맞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수빈은 결심했어요. 오빠를 찾아야겠다고. 수빈은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가 자주 가는 병원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병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 여기도 없었어요. 세 번째 병원. 여기서 수빈은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이지혁.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아팠구나. 도쿄 출장은 거짓말이었구나. 수빈은 오빠한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오빠가 자신을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수빈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지혁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빈은 잠시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 환자 어떤 병인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수빈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 오빠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심근병증이에요. 심장 이식이 필요하대요.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 오빠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수빈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수빈. 이상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수빈아?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가 아파요. 뭐라고? 이지혁이 아프다고. 이상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빈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이상철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근병증. 심장 이식. 이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혁이가. 우리 아들이. 이상철은 주저앉았어요. 김다정도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다정아. 우리 아들이 아파. 심장이 안 좋대. 김다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일어났어요.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수빈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지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지혁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어머니도. 수빈이까지. 이상철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파?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이상철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가족인데. 김다정도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지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빈도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괜찮을 거예요.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을 확률이 낮다는 걸. 심장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는 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이상철이 대답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인데. 기증자를 찾기가.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운이 좋으면 몇 주. 하지만 보통은 몇 달. 심하면 몇 년 걸립니다. 환자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김다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떡해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쥐었어요. 제 심장을 줄 수는 없나요? 아버지.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상철은 의사를 쳐다봤어요. 제 심장을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심장은 한 사람이 죽어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도 맞아야 합니다. 이상철은 절망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니.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도쿄에 갔다고 알고 있었어요. 은호는 지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은호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혁은 바로 답장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은호는 또 문자를 보냈어요. 바쁘세요? 혹시 회의 중이세요?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역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계신가요? 대표님은 도쿄 출장 가셨는데요. 그럼 연락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신다고 했어요. 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지혁 씨가 왜 연락을 안 하지? 은호는 지혁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김다정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은호야. 괜찮아. 김다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호한테 아들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지혁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특히 은호한테는. 은호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은호는 수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아, 오빠 정말 도쿄 갔어. 수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빈아? 은호 언니?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아파요.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아프다고. 수빈은 울면서 말했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혁 씨가 아프다고. 심장이. 은호는 급하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야?
수빈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은호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혁씨, 제발 무사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호는 뛰어서 병실을 찾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혁씨.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봤어요. 은호씨. 왜 왔어요? 은호는 이지혁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요? 이지혁은 은호를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은호는 울었습니다. 도쿄 출장은 거짓말이었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지혁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이식 받아야 한대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이식 받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대요. 시간도 없고. 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제 심장 드릴게요. 안 돼요. 전 괜찮아요. 은호 씨 심장은 안 돼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지혁 씨가 죽으면 전 어떡해요? 이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 고마워요. 저 좋아해 주셔서.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혁 씨 나와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호는 이지혁을 꼭 안았어요. 꼭 그럴 거예요. 제가 믿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상철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심장이 자주 불규칙하게 뛰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상철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장 기증자를 찾기 위해 병원마다 연락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지인들한테 부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이 맞는 사람도 적고 조직 적합성까지 맞아야 했으니까. 이상철은 절망했어요.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니. 한편 박성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혁이가 아프다는 것. 성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혁아. 성재. 이지혁은 친구를 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성재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친구잖아. 이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 성재는 눈물을 참았어요. 바보야. 친구니까 걱정하는 거지. 이지혁은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야, 부탁이 있어. 뭔데 말해. 나 죽으면. 이지혁아. 성재가 소리쳤지만 이지혁은 계속 말했어요. 나 죽으면 은호 좀 부탁해. 외롭지 않게 해줘. 이지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성재는 울먹였습니다. 넌 안 죽어. 꼭 살 거야.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 기증자도 안 나타나고. 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성재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제 혈액형을 검사해주세요. 왜요? 혹시 제가 지혁이한테 심장을 줄 수 있는지.
의사는 놀랐습니다. 그건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망설이다가 검사를 해줬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은 맞았습니다. 조직 적합성도 높았어요. 성재는 기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결심했어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주기로. 하지만 성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도 미국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준이. 하지만 성재는 생각했어요. 자신은 준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오히려 지혁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성재는 유서를 썼습니다. 준이에게. 아빠가 미안해. 좋은 아버지 못 돼서. 하지만 아빠는 친구를 살리고 싶어.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일인 것 같아. 잘 자라라. 아빠가 사랑한다. 성재는 유서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심장을 지혁이한테 주고 싶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친구를 살리고 싶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살이 아니에요. 기증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수술은 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재는 절망했어요. 친구를 살릴 방법이 막혔습니다. 성재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지혁은 자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친구를 바라봤어요. 지혁아 미안해. 널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성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깼어요. 성재야. 응, 깼어. 이지혁은 성재를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친구해줘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친구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친구.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친구.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남성. 그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이지혁과 혈액형이 맞았습니다. 조직 적합성도 높았어요. 이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다정도 울었어요. 수빈도 기뻐했습니다. 오빠가 살 수 있어. 은호도 달려왔어요. 지혁씨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지혁은 모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혁은 그 일주일을 가족들과 보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어머니 요리를 먹고 동생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호와도 만났어요. 은호 씨 수술 끝나면 제대로 고백할게요. 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수술 전날 밤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거나. 이지혁은 두렵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가족들한테도, 은호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수술 당일 이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기도했어요. 은호도, 성재도 모두가 이지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혈관을 연결하고 심장이 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힘차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환자분 곧 깨어날 겁니다. 이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다정도 울면서 감사했어요. 수빈도, 은호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지혁아. 이상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견뎌냈어.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이지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은호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화려한 날들 43회는 감동과 희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